다음은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 그 멤버함스 템플릿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 자체가 지금 템플릿인데 다시 이 안에 있는 멤버 함수가 또 템플릿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흔히 보통 이런 것을 클래스 템플릿의 멤버 함수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클래스 템플릿의 게다가 지금 이 프라는 함수는 선언만 있고 구현부가 없으니까 뭐 여기 안에다 구현해도 되겠지만 밖에다 한번 구현해 볼까요? 그럼 t를 리턴하는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프라는 멤버 함수가 u를 인자로 갖는다 라는 모양이 될 텐데요. 이때 그 클래스 템플릿 기본 모양에서 배우셨을 텐데 여기가 이제 테스트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t라고 적으셔야겠죠. 이렇게요. 게다가 이렇게만 적으시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t자를 모를 테니까 앞에 반드시 템플릿 타입 네임 t라고 적으셔야 될 거고요. 다음 또 이렇게만 적으시면 여기는 u자가 뭔지 또 모를 테니까 다시 여기다가 템플릿 타입 네임 u라고 적으셔야 되죠. 그럼 이제 이 코드가 바로 클래스 템플릿의 멤버 함수 템플릿을 외부에다가 구현한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됐네요. 자,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해 보이는 코드일 텐데 이제 이 코드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멤버 함수 템플릿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컴플렉스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때 이 컴플렉스 클래스를 가만히 보시면 얘는 내부적으로 인티저를 2개 보관하고 있고 생성자로 인티저 2개를 받아서 초기화하고 있는데 이제 컴플렉스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사용자가 여기를요 1.2에 뭐 2.3 이렇게 넘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차피 더블이라 하더라도 C++에서는 인티저로 암시적 형변환이 될 테니까 컴파일 하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 대신에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버그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여기를 더블이라고 적어주시면 그럼 이제 더블은 인티저 값도 보관할 수 있고 더블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다시 더블로 적어놨더니 갖다 쓰는 사람이 인티저만 보냈다면 즉 갖다 쓰는 사람들은 더블 버전은 필요 없고 나는 인티저만 보관할 거다라고 했다면 속도는 어떨까요? 더블은 인티저보다 많이 느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소수를 만드실 때요. 내부적으로 값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블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인티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인티저나 더블이라고 직접 쓰지 말고요. 템플릿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이 자리는 t로 놓으시고요. 여기도 t로 놓도록 하죠. 그리고 초기화하실 때도 인티저로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t로 받도록 하죠. 그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는 인티저 버전만 있으면 된다 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딱 인티저로 결정됐으니까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일단 이 코드에서 첫 번째로 알아두실 게 컴플렉스를 템플릿으로 만드는 이유. 뭐 잘못 생각하시면 더블이면 됩니다 라고 하겠지만 더블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이렇게 초기화하는 코드는 옳은 코드일까요? 뭐 이게 인티저나 더블이라면 0으로 초기화가 되겠지만 이게 혹시나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면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템플릿으로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0이라고 적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예요. 흔히 저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제로 이니셜라이즈라고 부르죠. 이렇게요. 제로 이니셜라이즈로 만드시면 이 t가 빌트인 타입, 즉 인티저나 더블 같은 거라면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이 t가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면 디폴트 생성자를 불러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냥 0이라고 적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은 표현일 거고요. 일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뭐 멤버 함수 템플릿이 아닌 다른 얘기였는데 이제 이 코드를 잘 보시고요. 이 아래 두 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C3만큼은 이 부분이 더블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제 이 코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C1은 인자가 2개를 넘겼으니까 여기 인자 2개짜리 생성자를 불러서 잘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요. 반면에 C2를 만드실 때는 이건 분명히 복사 생성자를 부르는 표현일 거고요.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안 만들었지만 컴파일러가 만들어줬을 거고,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것은 모든 멤버를 다 복사를 해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일 거고요. 아무 문제 없겠죠?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세 번째 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이것도 복사 생성자 호출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실 게 컴플렉스의 int라고 적으시면 여기 t자가 인티저인 복소수 클래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컴플렉스의 더블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요, 여기 있는 t자가 더블로 되어 있는 복소수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분명히 그 두 개는 컴플렉스의 int 클래스는 컴플렉스 더블 클래스와는 별개 클래스죠. 즉 C3와 C1은요 다른 클래스죠. 근데 복사 생성자라는 개념은 같은 클래스에서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빌드해 보시면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나오고요. 이렇게 담을 수가 없죠. 근데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인티저 버전의 복소수가 더블 버전의 복소수에는 들어가야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에러 나오는 이유를 먼저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부터 이게 에러가 안 나오도록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죠. 먼저 이게 에러 안 나오게 하시려면요, 복사 생성자를 직접 만드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복사 생성자 모양을 만들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만드시면 문제가, 여러분이 컴플렉스의 더블이라고 적으시면 이 t자가 더블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는 순간 복사 생성자의 인자로는 컴플렉스의 더블만 갈 수 있죠. 근데 이 C1은 분명히 컴플렉스의 인티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사 생성자를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객체를 만들 때 더블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컴플렉스의 더블만 가고요. C1이 갈 수가 없죠. 그때 얘가 더블로 결정되더라도 이 C1을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이 자리를 t로 쓰면 안 되고요. 인티저로 적어 놓으셔야 되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컴플렉스의 더블이라고 적어서 여기 t자가 더블로 결정되더라도 이 복사 생성자는 인티저 버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C1은 이쪽으로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컴플렉스에 int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컴플렉스에 플로우트, 컴플렉스에 쇼트, 컴플렉스에 롱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가 t라고 쓰셔도 안 되고요. 인티저라고 써도 안 되고요. 다시 이걸 템플릿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임의의 타입의 컴플렉스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으셔야죠. 그때 복사 생성자를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일반화된 복사 생성자, 지너릭 복사 생성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요, U가 T에 복사될 수 있다면 컴플렉스 U는 컴플렉스 T에 복사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티저가 더블에 들어갈 수 있다면 컴플렉스 인티저는 컴플렉스 더블에 들어가야 된다. 즉 U가 T에 복사될 수 있다면 컴플렉스 U는 컴플렉스 T에 복사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템플릿의 멤버 함수 템플릿이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일반화된 복사 생성자와 일반화된 대입 연산자를 만들 때 가장 널리 사용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선언부만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요거의 구현을 요 밖에종에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 컴플렉스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컴플렉스의 복사 생성자 모양을 만드시고요. 그때 이제 좀 전에 배우셨던 대로 이 자리는 컴플렉스 t가 되는 게 맞을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만 적으시면 저 t자가 뭔지 모르니까 반드시 앞에다가 템플릿 타입 네임 t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다시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여기는 u자가 뭔지 모를 테니까 다시 템플릿 타입 네임 u까지 적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옮겨 담아야 되니까 C에 있는 이것도 옮겨 담고요. 이제 이것도 C에 있는 걸로 옮겨 담도록 하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일반화된 복사 생성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코드가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시면 역시 이렇게 에러가 또 나오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때 이 에러 메시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뭐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텐데 다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명 여기 있는 C3와 C1은 서로 다른 타입이거든요. 근데 C++에서 서로 다른 타입의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을 못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프라이빗에 있는데 이 멤버를 꺼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요. 서로 다른 클래스라 하더라도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프렌드로 엮어주셔야 되고요. 다시 템플릿 타입 네임 뭐 u라고 적으시고 프렌드 클래스 컴플렉스라고 하시면 컴플렉스 클래스는 나랑 친구니까 내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컴플렉스는 인자가 하나짜리 템플릿이다 라고 넘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U자는 뭐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지우시고 이 컴플렉스가 인자 하나짜리 템플릿이다 라는 사실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는 실행해 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컴파일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동작이 있죠. 그럼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들의 그 막 템플릿 코드가 복잡한 거 보이실 텐데 바로 이런 거 집어넣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컴플렉스 클래스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자식 클래스로 도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C++의 기본법 중에 자식의 객체라 하더라도 부모 포인터에 담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컴파일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요즘 C++은 보통은 진짜 포인터를 쓰지 말고 스마트 포인터를 쓰자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위에 두 줄을 스마트 포인터로 표현하면은 C++ 표준의 shared ptr을 쓰시면서요. 도구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이제 shared ptr에 애니멀이 도구를 담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여기 있는 shared ptr의 도구와 shared ptr의 애니멀은요 다른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코드가 되려면은 다른 타입인데 복사 생성자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게 에러가 안 나오려면요 일반화된 복사 생성자가 필요하죠. 복사 생성자뿐만 아니라 이 표현도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일반화된 대인 연산자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일반화된 이연산자도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템플릿의 멤버함스 템플릿이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런 식으로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또는 상등 연산자를 만들 때 아주 널리 사용되니까 이 기법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흔히 오픈 소스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스마트 포인터의 그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라는 그 운영체제 있죠. 이제 그게 C++로 돼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만들어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SP라는 스마트 포인터가 보이실 텐데요. 이제 이 코드가 보이시죠? 이렇게요. 분명히 이 스마트 포인터 클래스는 자체가 템플릿인데 안에 다시 멤버함스 템플릿으로 복사 생성자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대입 연산자도 제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버전이겠죠. 이 버전. 근데 분명 여기도 지금 선언밖에 없을 거고요. 구현은 이제 여기 없으니까 밑에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복사형자의 구현이 보이겠네요. 템플릿 타입 네임 T, 템플릿 타입 네임 U. 지금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거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서로 프렌드 관계로 엮여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위에 SP 끝부분에 와보시면 이렇게 모든 타입의 SP들끼리는 서로 친구이다 라고 돼 있고, 이 SP는 인자 하나짜리 템플릿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생각보다 이 멤버함수 템플릿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코드가 복잡하더라도 이번 예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